수천억 대의 펀드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돼서 대표 중 3명이 구속됐는데요. 지금 이게 논란입니다. 어떤 사건인지부터 함께 보시죠. 많이들 아실 텐데 옵티머스 사태란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본인이 아는 비상장기업 회사채 등에 투자한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본인 아는 다른 데에 마음대로 투자한 펀드 사기 사건인데요. 피해액이 5천억 원대 피해액이 예상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액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2018년부터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해외 도피 중인 옵티머스 자산 운용을 설립한 이혁진이라는 사람을 추적 중입니다. 해외에 지금 도피 중입니다. 3명은 이미 구속했고요. 특별수사팀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데 이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현 정권 실세와 인맥이 두텁다라는 의혹을 야당은 제기하고 있는데요. 19대 총선에 민주당으로 전략공천 받은 바 있었고요. 전처 폭행 혐의 1심 유죄 상태에서 그때 공천을 받아서 논란이 됐었고요. 70억 원 횡령과 조세포탈 상해 성범죄 혐의 등 5개 사건 연루돼서 수사 중에 해외로 도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 사진 보시겠지만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 권양숙 여사, 안희정 전 지사 등과 인증샷을 본인 스스로가 공개를 해서 야권에서는 현 정권 실세들과의 인맥이 상당히 수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혁신 변호사님, 이 이혁진 전 대표가 뭐 본인이 사진을 여러 가지 올렸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사진도 뭐 말씀하신 도중에 비춰드리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많은 수사 중에 어떻게 해외로 도피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렵죠. 어렵다. 그래서 이혁진 전 대표가 저랑 이름이 같잖아요. 정혁진, 이혁진. 그러네. 나이도 같고요. 그래요? 네네. 그 다음에 저희 옆에 있는 학교 출신이어서 어쨌든 그런데 본질적인 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2018년도에 해외로 도피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재판 중이었어요. 예. 그 대법원에 상고심으로 올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은 출국 금지나 그런 것들이 당연히 됐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근데 옵티머스가 판매액이 5,354억이에요. 그 다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를 모아가지고 이걸 어디에 투자하겠느냐. LH나 뭐 그런 공공기관의 그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채권을 갖다가 사겠다라고 어디다가 이걸 제출했냐면 이게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증권회사를 통해서 팔거든요. 증권회사에 제출한 명세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위조가 됐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갖다가 했느냐. 부동산 개발 업체나 대부업체에다가 투자를 갖다가 했는데 그 해당되는 부동산 개발 업체나 대부업체의 대표가 누구냐. 옵티머스의 2대 주주가 그 대표로 있는 회사에다 투자를 갖다가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인마이 포켓한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모 대표도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몸통은 지금 해외로 도피한 이혁진 전 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천억이 넘는 돈이 그 투자가 됐고 이미 환매가 안 되는 것이 1,00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큰 금융범죄인데 네네. 지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혁진 전 대표가 공교롭게 공천도 받았었고 뭐 조국 전 장관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같이 찍은 사진들이 많네요.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인간이네요. 저렇게 수천억의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고 지금 도망가고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변호사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도망갔을까? 그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의 인맥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인 임종석 우리 전 실장하고 대학 동창이고 평소 때도 친분이 아주 있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심지어는 임종석 전 실장의 그 자녀하고도 무슨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도 시중에는 나올 정도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들었던 얘기를 좀 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 지금 회사 만들 때 이 회사에 고문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이현재, 최동욱 이런 사람들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혁진의 가장 큰 힘은 그거 아니었겠어요? 문재인 캠프의 금융특보였다는 거. 아마 그 힘으로 저렇게 옵티머스 이 펀드도 만들고 수천억의 돈도 모으고 다음에 그 돈을 사실 저도 제가 금융 관련한 국회에서 일을 10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여러 지금 펀드 사기를 봤지만 이렇게 뻔뻔한 펀드 사기는 처음 봅니다. 정말로 이 검찰이 빨리 이 손을 써가지고 당장 잡아다가 그 죄상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요건 이제 야당 측의 어떤 주장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박용진 의원께도 반론 기회 드릴게요. 예, 아니 저는 뭐 지금 의혹 제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건 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져서 죄 지은 사람 처벌해야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다시 소위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원래 5억 이상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었던,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하죠. 근데 평생 모은 게 1억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1억으로 이걸 낮춰요. 그렇게 하면서 금융 관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헤지펀드를 키워야 된다, 이런 좀 성장주의적인 담론으로 막 그동안에 있었던 이 규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사모펀드 시장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0조예요. 50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 중에 이제 환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2015년에 5년 기간으로 했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그 중에 한 10%, 5조 넘는 돈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0%가 아니군요. 1%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 더 터질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 설계의 잘못, 그리고 서민들이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불안전 판매 통해서 완전 평생 모은 재산들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이런 구조를, 이런 위험천만한 구조는 제가 엊그저께 만났던 또 다른 전문가, 골드만삭스 한국투자대표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한국 정부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을 벌려놨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튼튼하게 고치는 일을 국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